자, 그럼 지금부터 제134차 최고위원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틀 후면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딱 절반을 지나게 됩니다. 하지만 국민들께서 정권 출범 때 지녔던 그런 희망은 절망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지난 2년 반 동안 잘한 일이 하나라도 있느냐, 이런 지적들이 국민들 사이에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외교 안보, 경제, 일자리, 교육, 부동산,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되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경제는 일찍이 경험해보지 못한 나락에 빠졌습니다. 올해 성장률은 1%대에 머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금융위기 이후 최저라고 예상되는 것입니다. 비정규직 비중은 2007년 이후 최대를 기록했고 또 수출 감소율도 최대입니다. 입만 열면 평등과 정의를 외치는 정권이지만은 소득 불평등 역시 최악에 이르렀습니다. 그 결과 문재인 정권은 지난 2년 반 동안 최악의 경제 성적표를 남기고 있습니다. 민생은 그야말로 도탄에 빠져 있습니다. 최근 성북구에서 4모녀가 유서를 남기고 숨진 채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에 이어서 양주에서도 세부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어찌 이런 것들이 우연이겠습니까? 더구나 민생 파탄은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최근 물가 상승률이 제로 혹은 마이너스에 머물고 있는 것은 20년을 잃어버린 일본형 장기 불황의 신호탄이라고 경제 전문가들은 진단하고 있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을 지속하는 것은 민생 파탄을 일본처럼 20년 더 지속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소득주도 성장에는 소득도 성장도 없습니다. 우리 당이 만든 국민경제 살리는 대안, 민부론에 기초한 경제 대전환만이 답입니다.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대한민국의 안보는 뒤로 미루고 북한 감싸기에만 급급한 이 정권의 행태에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동식 발사를 포함한 북한의 ICBM 기술 고도화는 국내외 수많은 전문가들이 이미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 합참 국감에서도 국방정보본부장이 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모두가 인정하는 고도화된 북한의 미사일 능력을 청와대 안보실장이 평가절하하더니 국방장관이 옹호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국방정보본부장이 말을 바꾸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직접적 위협이 될 수 있는 엄청난 무기를 애써 외면하는 안보라인의 안일한 사고방식과 무책임한 행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대한민국의 최후의 보루입니다. 그런데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안보 현안에 대해서 현실에 눈과 귀를 닫고 원하는 것만 보려는 문재인 대통령의 안이한 안보 인식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또 대통령의 잘못된 안보 인식에 대해서 바로잡을 생각은 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따라가는 안보라인의 행태는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저버리는 국민 배신 행위라고 할 것입니다. 국가 안보를 책임져야 할 국방부 장관, 청와대 안보실장이 대통령의 눈과 귀를 막고 안보를 내팽겨친다면 국민은 도대체 누구를 믿고 살아야 하겠습니까? 국가 안보 국민 안전은 뒷전이고 북한과의 관계를 통해서 정권만 연장시키면 된다고 하는
이런 잘못된 생각이 가득한 것은 아닌가 되묻고 싶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대한민국의 안보가 먼저인지 북한이 먼저인지 많은 국민들의 물음에 이제 답해야 할 때입니다. 어제 제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말씀드린 자유민주 세력 통합은 내년 총선과 2020년 대선에서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고 대한민국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첫 걸음입니다. 대한민국의 근간을 파괴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에 맞서서 헌법적 가치를 존중하는 모든 자유민주 세력의 통합, 이 통합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저는 그동안 어려운 가운데서도 계속 통합 노력을 진행시켜 왔습니다. 최근 들어서 통합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져서 통합 작업을 공식화하기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지금은 모든 것을 통합의 대의에 걸어야 할 때입니다. 통합이 정이고 분열은 불입니다.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되살리는 길은 자유민주 세력의 대통합밖에 없습니다.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는 모든 자유민주 세력이 국민 중심의 낮은 자세로 마음을 모아서 승리를 위한 통합을 이루어내도록 저부터 낮은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당에서도 이번 자유민주 세력 대통합 제안의 구체적 실행 방안을 수립해서 반드시 국민의 뜻인 대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심히 준비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금 대표님께서 말씀 주신 이 통합에 대한 제안은 우리 사회에 절망에 빠져 있는 국민들께 커다란 희망을 주는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이제부터 우리 당은 모든 에너지를 통합을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일부 여권 세력들이 야당복이 있다, 현 정부가 야당복이 있다 하는 그런 이 비아냥거림을 이제 엄혹하게 받아들이고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국민적 여망인 정권 교체,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서 우리는 함께 힘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혁신과 통합이라는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낼 수 있도록 저희 자유한국당이 앞장서서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통합에 매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며칠 후면은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반환점을 맞이합니다. 이 자유시장 체제, 경제 체제를 무너뜨리고 사회주의 정책을 덮어 씌우려고 하는 문재인 정권의 성적표는 참으로 참담합니다. 0.98명의 출산율, 그리고 2%의 무너진 경제성장, 한미 동맹의 균열, 그리고 계속되는 북한의 도발, 주변 국가의 왕따 외교, 기형적 고용 구조, 성장 동력의 상실 등 경제, 안보, 외교 등 대한민국 곳곳에 빨간불이 들어온 상황입니다. 침몰 직전의 위기에도 불구하고 이 무책임한 청와대와 여당은 남탓에만 빠져 있습니다. 경제가 어려우면 세계 경제 탓이라고 합니다. 최악의 고용 통계가 나오자 인구 탓이라고 합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쏘면 미국 탓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안 되면 전 정권 탓이라고 합니다.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공공일자리 정원, 현금 살포식 복지, 자체 무장해당 해제, 친중 반미 외교 등 수많은 사회주의식 포퓰리즘 정책들이
대한민국의 위기를 가져왔습니다. 다시 말해 대한민국의 위기는 남 탓이 아니라 자신들 탓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될 것입니다. 정부 여당의 남 탓만 듣고 있기에는 우리의 현실은 너무나 급박합니다. 국정 운영의 실패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지금이라도 경제, 외교, 안보 정책을 전면 수정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지난 4일 동아시아 연구원이 설문조사를 한 결과 현 정부의 외교 안보 정책은 낙제점 수준의 10점 만점에서 4.6점을 받았다고 합니다. 공공기관이나 공기업 같으면 고위 책임자가 물갈이 대상이 될 정도의 평가입니다. 특히 안보는 국가의 존망과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기 때문에 한치의 빈틈이 용납돼서는 안 됩니다. 모두의 우리 황 대표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지난 1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국회 운영위원회 감사에서 북한의 ICBM은 기술적으로 이동식 발사대로 발사하기 어렵다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린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정경두 국방장관과 서훈 국가정보원장은 국회에서 북한이 이동식 발사대에서 ICBM을 발사했다는 취지로 답변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 문제의 발단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미국 폭스뉴스 인터뷰 중에서 평양 정상회담에서 김정은이 동창리 미사일 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미국 참관하에 폐기하겠다는 약속을 했고 폐기가 진행이 되면 북한은 다시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는 도발을 할 수 없게 된다라는 그 논조의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눈치를 보느라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청와대와 정부는 자신들이 원하는 것만을 보며 북한의 무력 증강 현실에는 눈과 귀를 닫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 촉구합니다. 청와대와 국정원, 국방부의 혼선의 원인이 무엇인지 소상히 파악을 해서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아울러 컨트롤 타워 역할자로서의 무능과 국정의 혼란을 자초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적극 교체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주가 되면은 문재인 정권 임기 반환점이 됩니다. 국민과 언론에서 반환점에 대한 평가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경제 성적은 한마디로 70년 공돈탑이 단 2년 반 만에 무너져 내리고 있다고 평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정책을 정치로 편가르기 했습니다. 사회주의 정치 이념의 소득주도 성장, 소주성을 실험해왔고 지금도 실험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근로시간 문제, 탈원전 문제, 4대강의 뚝 해체 문제가 그랬고 모두가 반시장, 반국민 그리고 친노조 정책이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한번 돌아보니까 이 경제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이 관심은 업무 보고부터 인사 문제에 이르기까지 항상 현안 뒤쪽으로 밀려나 있었습니다. 역대 정권 모든 대통령은 연초에 빠르면은 전년도 말에 그 부처의 업무 보고를 받고 챙겼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금년 신년 업무 보고 언제 받은지 아십니까? 자유한국당이 왜 안 받느냐고 하고 난 뒤에 3월 중순 정확히 3월 19일에 가서야 국무총리가 그것도 11개 부처를 몰아서 보고받고 대신 가서 대통령께 1시간 보고했습니다. 법무차관을 청와대를 불러가지고 직접 보고받으면서 공개 발언을 통해서 검찰개혁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는 언제든지 직접 보고하러 오라고까지 말씀하셨는데 정작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 1차관 자리는 2달 가까이 공석으로 두기도 했습니다.
2년 전에 이번 정부 첫 예산안을 제출할 때도 한 달 동안 예산실장을 발령내지 않았고, 내일부터 국회 세법심의, 세입심의가 시작되는데 현재 세제실장도 공석 중입니다. 그렇다고 청와대 경제 라인으로부터 제대로 된 업무 보고를 받고 계신 것 같지도 않습니다. 본인이 아시고 챙기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국정감사에 출석한 경제수석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가 되는 금년과 내년도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에 대해서 끝내 답변하지 못했습니다. 경제수석이 성장률 전망을 모른다는 것은 언론사의 편집국장이 헤드라인을 모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국민들께서 경제를 제대로 보고 계십니다. 국민 10명 중에 8명이 현재 경제가 어렵다고 하고 절반 넘는 분이 위기 국면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최근에 세계 언론사 여론조사기관의 답을 보면은 3분의 2가 경제정책 잘못되고 낙제점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이러한 진단은 경제 지표도 확연히 드러납니다. 일일이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하나같이 통계 작성 이래 98년 IMF 외환위기 이래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 최악, 최저, 마이너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혹시 경제하는 분들이 얘기하는 투자, 수출, 소비, 성장, 일자리, 그리고 소득 격차, 이 중에서 한 가지라도 뭐 잘된 게 있으면 내놓을 게 있으면 한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이 모든 것이 이전 정부의 탓이라고 했습니다. 조금 있다가 해외 탓이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야당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국민과 언론은 다 아는데 정부와 청와대, 여당은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경제가 참 어려웠을 때 오일 쇼크,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역대 3번뿐이었던 그때만 보여졌던 1%대 저성장이 닥쳤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3가지는 전부 다가 해외발 위기였습니다. 해외 요인이 없어지면 제대로 돌아왔는데 지금 위기의 시작은 국내발, 그것도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발 위기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암담합니다. 여당이 우리 자유한국당의 국민이 부자 되게 하는 경제대전환 대책 민부론에 대해서 기획재정부 직원들을 동원해서 반박 자료를 작성하게 하고 표지에 민주당 3글자만 새겨서 마치 여당의 입장인 것처럼 둔갑시켜서 민부론 팩트체크라는 이름으로 언론에 배포했습니다. 제출하라고 하는데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야당을 공격하기 위해서 정부를 수단으로 동원한 여당의 직권남용입니다. 국정감사에 출석한 청와대 정무수석은 본인한테 요구한 답변도 아닌데 뒷자리에서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야당 원내대표를 향해서 삿대질하면서 고함을 질러댑니다. 국회 증언감정법 제13조 1항에 해당되는 국회 모욕죄입니다. 증인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해서 증언함에 있어서 폭행, 협박, 그 밖의 모욕적인 언행으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청와대와 여당 모두 이제는 정상적인 국정 운영으로 대전환해야 합니다. 여당에서는 야당의 정책 비전을 정치적으로 공격할 게 아니라 민부론과 소득주도 성장, 소주성을 놓고 언론과 국민들 앞에서 당당하게 논의합시다. 이 정부 반환점을 돌고 있는 지금이라도 소주성 같은 잘못된 경제정책 실패는 인정하고 지금은 거론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숨길 게 아니라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고 성찰된 모습으로 야당이 말하는 국민이 말하는 경제대전환 민부론,
경제 대전환 통합론 수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그나물의 그 밥이 아니라 새 밥상과 새 그릇입니다. 국민들은 보수 대통합이라는 새 밥상을 바라고 있습니다. 보수 대통합의 성공 여부에 당과 나라의 미래가 걸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 대표께서 어제 천명한 보수 대통합이 새 밥상이라면 인적 쇄신은 새 그릇입니다. 저는 당의 유일한 청년 의원이자 청년 최고위원입니다. 그 의미는 국민의 30%가 청년 세대임에도 국회와 정당 내 청년의 목소리와 의견이 과소대표되어 있는 현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어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0.5%가 내년 총선에서 정치인들의 세대교체 필요성에 공감했습니다. 연령, 세대, 지지 정당과 무관하게 세대교체 요구가 거셌습니다. 인적 쇄신 또한 시대 정신이고 트렌드입니다. 청년들의 과소 대표성을 극복하고 구태 정치, 386 기득권 정치, 타협이 불가능한 불통 정치로부터 이제는 참신하고 역량 있는 청년 인재들이 국회로 진입해 그 판과 분위기를 좀 바꿔달라는 국민들의 요구인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이 현실을 직시하고 공천 과정에서 청년 세대의 기계적 균형이라도 맞춰가려는 인위적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우리 당부터 청년 인재의 의회 진출을 국민 중 청년 비율인 30% 정도로 반영한다면 변화 정상화이고 이를 넘어서면 국민들은 혁신으로 읽을 것입니다. 공개 오디션, 배틀 과정을 거쳐서라도 당 안팎에 숨어있는 청년 인재를 적극 등용하고 쿼터제, 청년 벨트라도 묶어서 선도적으로 청년 인재들의 선거 진출을 도모해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청년 인재를 안팎에서 등용해 당의 핵심 의사결정 과정의 주체로서 국회에서 국민의 대변자이자 대표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국민들이 자유한국당 총선기획단이 아쉬운 구성보다 내놓을 결과에 주목해 주시기를 바라는 이유입니다. 이상입니다.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장을 난장판으로 만들고 예결위 전체회의가 어제 파행되는 이런 원인을 제공한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어제 국회 얼굴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참으로 낯이 두껍습니다. 그런데 국회에 와서도 형식적인 사과의 말을 내놓긴 했습니다만 결국은 그 맥락을 보면 내가 뭘 잘못했냐, 국회가 문제다라는 식의 얘기를 하고 갔습니다. 마치 이 조직폭력배가 폭력 현장에 다시 찾아와서 2차 보복을 하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을 갖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귀국하신 문재인 대통령의 뜻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국민 앞에 그리고 국회에 사과하고 이 강기정 수석 즉각 경질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국토부가 서울 강남 4구 또 마포, 용산, 성동 그리고 영등포, 여의도 지역에 대해서 분양가 상한제 대상으로 선정해 발표를 했습니다. 정부가 선제적 차단, 핀셋 규제 이런 걸 통해 집값 잡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기대가 아닌 물음표와 우려를 던지고 있습니다. 이 취지와 달리 신규 공급이 줄어들어서 결국은 전세값, 집값 폭등할 것이다라는 이런 것이 우려가 제기되고 있고요. 또 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지역이나 현재 신축 중인 아파트로 이 자금이 대거 쏠리면서 풍선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아울러서 청약 현상이 극도로 과열 양상을 보이면서 로또 청약의 이런 청약이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라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런 또 부작용 잡겠다고 하면서 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전매 제한을 확대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효과 거둘 수 없을 것이다라는 게 이미 시장에서 입증이 됐습니다. 지난번 분양가 상한제 시행 예고한 이후에 오히려 서울 지역의 집값이 더 오르는 현상이 이미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시장은
정부가 이렇게 두더지 잡기식으로 대책 내놓는 거 이걸 비웃고 있는 것입니다. 누차 강조했지만 시장을 이기는 정책, 정부 있을 수 없습니다. 정치 논리에서 벗어나서 시장 논리에 따른 공급 확대 방안을 찾는 것, 이것이 집값을 잡는 방법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동식 발사대에서의 ICBM 발사할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로 국제적인 망신까지 사고 있습니다만은 김정은이가 금강산 관광시설 철거하라라고 한 이후에 이 통일부 등 정부 부처가 참으로 분주합니다. 그런데 이 분주한 모습을 지켜보는 국민의 마음이 참으로 굴욕적이고 걱정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어제 통일부가 금강산 공동점검단 방북을 제안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 하루 전날에는 통일연구원이 금강산 관광과 관련해서 창의적인 해법을 찾겠다라고 했습니다. 이 창의적 해법이라는 게 결국은 어떻게 하면 유엔 제재, 국제 공조의 틀을 빠져나가는, 그래서 편법적으로 북한을 지원할까 하는 이 방법을 찾겠다는 것을 창의적 해법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이 자리에서 나온 얘기가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을 북한으로 가도록 연계하는 남북한 연계 관광을 해보자, 금강산 개별 당일치기 관광을 해보자, 남북한 금강산 공동 개발을 해보자라고 하는 아이디어라는 말 붙이기도 좀 부끄럽습니다만은 이런 아이디어가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국민이 자살된 이후에 사과 한마디 받지 못했었고 우리 기업의 재산권이 날아갈 이런 처지인데 이와 관련해서는 얘기 한마디 없으면서 이런 식의 편법적 관광을 했다가 제2의 제3의 오토 원비어 제2, 제3의 박광재 씨가 나올 우려, 이런 것들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을 위한 정부가 맞는지, 정말 김정은을 위한 정부인지 거듭 묻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드리고, 더 이상 김정은과 함께 쇼로 국민을 속이려고 하는 짓을 멈추라라고 말씀드립니다. 옳은 소리